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올해 50살 아저씨입니다. 젊은 날에 서핑과 스킨스쿠버에 빠져 독신으로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내로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젊음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막내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유산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누나의 등살에 정신 차려서 그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미순씨 도움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애 없는 돌싱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 동거를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4년을 같이 보냈는데 갑자기 그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너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극이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극이다 내가 코도 너무 많이 골아서 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 동생이 펜션 차렸다고 오라 해서 가버렸습니다. 사실 미수는 천성으로 그쪽으로는 담백한 타입이었습니다. 맨날 나만 보채고 눈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여생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착했고 숨기는 게 없었고 장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는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개월째 풀지를 못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는데 따로 딴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내가 짜증을 냈고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짐 싸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밤이 안 맞으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절대 그녀와 같은 짝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은 그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 홀로 덩그러니 가게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게는 단골이 많아서 바쁠 때는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의 부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바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은 자주 그만두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이 자주 바뀐 어느 날 아줌마가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대학생 딸이 있는 참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지쳐있던 차에 어서 오시라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직이 돼서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파마머리 중키의 미인인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첫눈에 반한다고 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카페는 처음이라 일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걱정이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하고 둘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내일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활기차게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가게가 좀 안정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알바 아줌마 정숙 씨는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숙 씨에게 가게를 맡겨도 될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해서 그런지 가게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금방 3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밝고 상냥한 태도로 정말 가게 일을 잘했습니다. 마치 내 가게처럼 해서 그동안 미순 씨의 공백을 다 메꾸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모닝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장사 이야기도 하지만
자연히 개인사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 타입이랍니다. 갑자기 회사가 도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기 위해 정숙 씨도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랍니다. 정숙 씨는 미순 씨 이야기를 단골을 통해서 대충 들은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여유를 찾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전같이 혼자 위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끔씩 정숙 씨 생각도 합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 선반을 닦고 있는데 밑에서 쇼케이스를 청소하던 정숙 씨가 갑자기 제 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바지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브이넥 니트 사이로 하얀 봉글한 물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쪽이 반응이 와서 불룩해졌습니다. 이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영화처럼 그녀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놀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 장면을 다 관람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점장님 같이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고 집을 나갔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달이 다 갑니다. 저는 점장님 한 번도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요.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점장님도 완전 좋으신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정숙 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 저를 좋게 봐주셔서 사실대로 말할까 하다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둘이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치가 자주 납니다. 그때마다 바지가 불룩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정숙 씨는 관람합니다. 어떤 때는 정숙 씨가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릴 있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정숙 씨와 나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내 혼자 산다고 그녀는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도 매달 월급 때는 고맙다고 항상 그 이상 성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정숙 씨가 너무 좋아서 최대한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같이 일한 지 반년이 훌쩍 넘어서 우리는 너무 친해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내가 정숙 씨와 재혼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월급날 정숙 씨가 보너스 너무 많이 주신다고 술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방 가서 늦게 온다고 2차로 맥주를 했습니다. 2차로 간 맥주집에서 정숙 씨가 또 미순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미순 씨가 왜 떠났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점장님은 몸도 건장해서 밤일도 잘하실 것 같다고 오바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은 부실해서 밤일도 잘 못한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뭔데요 하면서 바짝 다가선다. 사실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성격이란요? 아니 점장님 같은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요 그 성격 말고 부부끼리 하는 밤일 성격. 네 하고 그녀는 완전 놀란 표정이다. 밤일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서 탈이 났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속궁합이 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와이프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밤을 무서워하고 통증을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보챘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했구나 싶어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놀라던 정숙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가 막급이었습니다. 정숙 씨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고 나도 그녀 덕분에 많이 안정됐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밤에 외로울 때마다 정숙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의 비디오를 볼 때도 정숙 씨를 생각하며 많이 봤습니다. 그녀가 떠나버리면 내게는 물적 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날 나는 내가 얼마나 정숙 씨를 좋아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에 불이 나게 출근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정숙 씨는 정시 출근했습니다. 그날 다행히 가게가 바빠서 둘이 모닝타임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 나오나 걱정했는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정숙 씨가 준 장조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정숙 씨를 생각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내일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였습니다. 올 게 왔구나 두려운 마음에 저도 네 하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입조심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정숙 씨는 정말 예쁜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센시한 정숙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오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붙들어야지. 그날 일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둘이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와인배 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자 그만둔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자 정숙 씨가 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그날 그 이야기하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정숙 씨가 놀랬다고. 혹시 정숙 씨가 그만두면 어쩌나 해서 너무 불안해요. 저 사실 정숙 씨 좋아해요. 직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정숙 씨는 정말 괜찮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욱더 잘할 테니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갑자기 정숙 씨가 말 중간에 물어 들어왔습니다. 여자로서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 정숙 씨 여자로서 좋아해요. 매일 밤 정숙 씨 생각하며 보내요. 아니 아차하고 또 이런 실수를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아,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네 하고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정숙 씨를 쳐다봤다. 나를 뜨겁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점장님, 어서 한 잔 마시고 우리 둘의 성격을 맞춰보러 가요. 아하, 이럴 수가. 아하, 이런 인연이.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뜨거운 터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 안에 다른 사람 눈이 있는지라 바로 건배를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와서 득달같이 바로 위층에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맞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너궁합이 맞는 밤성격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다고 들뜬 고성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평생 괴롭히더니 드디어 성격이 맞는 짝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3번 둘의 성격을 맞춰봤습니다. 맞출 때마다 정말 완벽한 검과 검집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깥 양반이 지방에 가서 안 오는 그날을 골랐답니다. 오늘 성격 맞춰보려고 잘 꾸미고 화장하고 왔다 합니다. 그 전부터 불룩하게 솟아오른 모양을 보고 자기 사이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저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랬대요. 사이즈 맞는 남자 만나서 원 없이 풀어보는 게 자기 로망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점장님이라니 그 인연에 너무 놀랬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절대로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둘이 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격뿐 아니라 이 성격도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에 올인하는 무모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환타지 세계짝과 리얼 세계짝을 분리시켰습니다. 가게는 앞으로 12시에 문 열고
정숙 씨는 10시에 우리 집으로 출근한다. 집이 오피스텔이라 비교적 사생활 보호가 잘 됩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우리 환타지 커플은 매일 성격을 맞추어 본다. 우리는 주말 빼고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가게는 정숙 씨를 수익을 나누는 동업자로 승격시켰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오키나와로 서핑 여행을 떠난다. 나와 정숙 씨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격도 맞고 저 성격도 맞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즐기던 서핑과 스쿠버 하러 오키나와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와서 미순 씨도 만나서 서로 잘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운 정숙 씨가 있는 한국으로 갑니다. 카톡으로 정숙 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운 밤의 여왕님, 저 내일 드디어 갑니다. 무려 한 달을 혼자 해결한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밤의 황제님. 저는 더 죽겠어요. 매일 밤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네요. 드디어 모레 아침에 성격 맞춰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즐겁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대성공이지. 좋아하는 커플이랑 매일 성격 맞춰보고 적당히 잘 되는 가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운영하고 혼자 살기 딱 맞는 자가 오피스텔 하나 있고 1년에 한 번 취미생활하러 외국 가고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절대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렵니다. 이대로 살다 가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